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시 모집, 원서 접수와 함께 전형 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수시 모집 전형 평가 중에서 면접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면접에 대해서는요. 우선 면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면접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면접의 일정과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첫 부분에 안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뒤이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주로 나오는 평가의 유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학생의 성적을 정량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 자기주도성 또는 잠재력, 전공 적합성 등등의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정성적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학생이 지니고 있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등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일정 부분 학생의 서류와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종합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면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학들이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대학들은 우리 전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단계형 전형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일괄형으로 학생의 학생부와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계형과 면접 일괄형에 들어가 있는 이 면접 전형이 중요도 그리고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면접을 왜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생이 지니고 있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 이면에 있는 내용들까지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평가에 대한 보완의 성격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면접이 어떠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대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천대학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면접 전형 방법이 변경된 게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 여러 학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호학과의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 대익 3당 프로그램에 수합된 작년도 합불 사례를 살펴본다면 최초합 범위에 들었던 학생들의 범위가 1.68등급에서 2.13등급까지 13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충원합 범위에 들었던 합격자의 범위는 1.66등급에서 2.41등급까지 18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다음 바로 충원합
범위에 들었던 학생 중 성적 자체는 최초합 범위에 포함이 됐던 학생들입니다. 즉 1.66 등급에서 2.13 등급은 성적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교과 성적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최초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학생들이지만 최종 합격은 최초합이 아닌 충원합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교과 성적이 아니라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었던 요인, 즉 최초합이 아니라 충원합 범위에 포함되었던 요인은 바로 교과 성적이 아닌 면접 전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성적 자체, 교과 성적 자체는 충원합 범위에 포함되었던 학생들 1.53 등급에서 2.40 등급의 경우가 사례감으로 65건이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적 자체뿐만이 아니라 면접 전형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의 경우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자체는 최초합의 범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나 최종 결과는 최초합이 아닌 충원합에 포함되어 있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인데요. 최종 등록자 중에서 면접으로 합격 여부가 바뀐 비율이 일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에 있어서 각각 57.8%, 60%, 그리고 60.4%와 37.5%로 총계 평균 약 56.6%, 절반 이상의 비율이 최종 등록자 중에 면접으로 합격 여부가 바뀐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면접의 영향력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면접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신뢰도를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과연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또는 과장이나 왜곡된 면은 없는지 등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형평가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아울러 학생이 지니고 있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등 서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또는 서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면접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접은 일괄형과 단계형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비율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대학별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면접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학의 경우 그리고 전형의 경우는 바로 한 대학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최종 원서 접수를 할 때 저는 서류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별하는 또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입니다.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70% 컷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 본다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서류형이고요. 면접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 도표가 되겠는데요. 화면상으로 한번 보시면 어디가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70% 컷의 점수가 서류형의 점수가 면접형의 점수보다 약간 높은 영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내신 성적의 수치 자체가 낮게 나온다는 건데요. 내신 성적이 좋다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류형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면접형보다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이 교과 성적이 더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학별로 다를 수 있고 전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대학 그리고 전형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신다면 서류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면접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전형을 결정하실 때 이러한 점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면접의 유형과 질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부 기반 면접 유형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부 위주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그중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학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류에 기록된 모든 사항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내가 제출한 서류에 혹시 과장된 요소는 없는지 또는 왜곡된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있어서는 평가관은 학생에게, 수험생에게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정말인지 사실인지 학생이 정말로 실행하고 기획하고 노력한 모습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된 것인지 혹시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학생부에 기록된 행관과 여백에 대한 내용도 질문하고 싶어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기록 분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많은 내용을 다 기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에는 학생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 역량과 그리고 전공에 대한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500자 내지 700자의 범위 내에서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우수한 역량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내용, 즉 행관과 여백에 있는 내용들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역할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편적인 단답형 대답을 원하는 질문, 한 가지의 질문보다도 그 한 가지의 질문에서 비롯되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연관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꼬리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면접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꼬리 질문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거나 또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과 면접 시에 답변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 번 기록된 내용, 지속적으로 활동했다고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면접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기반한 면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탐구 활동을 했네요. 그 조사 방법은 어떠했나요? 창작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작 활동을 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이디어를 제안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례를 제시했군요. 보고서를 제작했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사했다고 나와 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학생부 기반한 면접의 기본 출발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의 활동, 그리고 학생의 학업 태도 등등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험생은 자신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기반 면접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시문 기반 면접의 유형입니다. 일부 이과대학과 이공계 특수목적 대학 그리고 일부 일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접의 유형인데요. 제시문을 미리 제시해주고 그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준 후에 면접실에서 답변을 하는 내용의 면접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답변의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험생이 지니고 있는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등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시문 기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고요.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꾸준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이해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기출문제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기출문항과 출제 근거, 그리고 평가의 기준 등등을 모두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제시문을 미리 제시를 해 준 후에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공계열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형의 수학과 과학 유형의 제시문 기반 면접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면접이 실시되는 경우입니다. 빠르면 8월부터 11월 수능 직전까지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는 경우인데요. 전북권의 경우에는 우석대학교와 전주대 일부 학과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가천대, 가톨릭대 등등 그리고 교육대 중에서 경영교대 그리고 사관학교를 비롯한 특수대학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전북 지역에 있어서는 원광대, 전북대, 그리고 전주교대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수도권 대학에 있어서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지역 거점대학교와 교육대, 특수대학교 등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 거점대학 중에서 충북대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요. 교육대 중에서 진주교대와 춘천교대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전형 유형에 따라 면접 일정이 수능 이전에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이렇게 분리되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방식을 비율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적게는 10%의 면접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부터 많게는 50%까지 반영하는 대학 등이 있는데요. 10% 비교적 적은 면접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 세종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와 국방시스템공학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의 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학교 등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접의 평가 요소 등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 등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 어떤 역량을 몇 %의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평가 요소를 나누고 그리고 그에 따른 면접
반영 비율을 미리 제시한 대학도 있고요. 또는 이화여대처럼 평가 비율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주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라고 제시한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처럼 아직 구체적인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대학들도 함께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30%의 면접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수도권에 소지하고 있는 이러한 대학들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또는 다른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 30%의 면접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40%의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들을 성공회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이 제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많게는 이제 50%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와 서울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처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면접 반영 비중이 다른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전형 반영 비중이, 그리고 전형 방법, 운영의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이 60%, 70%, 90% 또는 100%의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 등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고 일부 대학, 그리고 일부 전형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대학인데요. 한국공학대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의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평가 요소를 성실성과 직무 적합성, 공동체 의식으로 나오고 면접의 반영 비중을 100%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북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을 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군산대학교처럼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만 일부 실시하고 있는 대학 있고요. 적게는 한일장신대처럼 20%,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우석대, 전북대, 전주대처럼 30%, 좀 많게는 전주교대처럼 40%의 면접 반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대를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육대, 한국교원대 적게 20%부터 서울교대 50%까지 교대별로 각각 다양하게 다른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대의 경우는 이렇게 재시문 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교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반한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시문 기반 면접의 기출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전에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와 경찰대처럼 특수목적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역시 반영 비율이 각각 여러 가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65%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평가 요소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AI 기반 면접, 이 경우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I 기반 면접 또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AI 기반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험생이 지원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어떤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함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과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고정된 타입의 면접만을 물어보고 단답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는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수험생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 심지어는 수험생의 표정과 수험생의 제스처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꼬리 질문, 2차, 3차 질문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참고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경우에 적게는 40%, 많게는 50%, 60%까지 제시문 기반 면접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면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면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은 언제 진행이 되는지 일정과 방식 등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그러면 면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